반갑습니다. 광주 공유정책 포럼 공유 있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유 있수다, 공유를 있다, 공유가 있다. 그리고 공유가 있는 곳에 수다가 있다. 이런 뜻으로 오늘 공유 있수다를 수다로 풀어보겠습니다. 공유 활성화를 위한 오늘 주제는 인정 보상 방안을 찾는 건데요. 공유가 이제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기후위기와도 관련이 있고요. 기후위기가 있다 보니까 한정된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공유 도시로, 요즘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의 일환으로 광주를 공유 도시로 만든다라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고 우리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그 시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오늘 이 정책 포럼을 주관하는 공유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그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유 촉진 조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제도적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라는 것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이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유단체, 공유기업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공유단체는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 문제 환경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단체들을 말하는 거고 공유기업은 그와 관련된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3조에 보면 시장은 책무로서 이런 시민과 기업이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3조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주 구체적인 무엇을 지원해야 된다는 건 없고요.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이런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제도를 뒷받침해 나간다면 오늘 의미 있는 포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유를 생활 속의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민간 기업이라든지 단체를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소유하는 공동체 가치가 일상생활에 계속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유 가치 확산은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비즈니스 모델로 공유 경제 모델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이런 공유의 가치를 가지고 자원을 활용해서 돈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역 기업을 양성해가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쓰는 공유 모델은 여러분도 다 그 경험하셨겠습니다. 저도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제 물건을 어디다 팔까 이런 고민하는데요. 당근마켓이 그런 아주 그 서민들과 아주 깊은 사례고요. 요즘 공유 자전거도 있고 뭐 공유 택시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비즈니스 모델로 공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델은 앞으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당장 어떤 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공유 기업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도를 빠르게 바꿔가는 그런 정치적 영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공유 가치를 확산하는 인정과 보상의 어떤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공유라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될수록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결국은 우리 경제도 살리는 문제지만 우리 환경, 미래 세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그 제도적으로 잘 마련된 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그 인센티브, 감사 표시라든지 이런 마음에서 주는 이런 인정이라고 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사례에서도 그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했던 감사 표시나 카드나 이런 것들 보상이 정서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품권, 가맹점 할인권, 주차권, 문화 공연권 이런 게 신용 보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활동이 끝나고 나면 뭐 점심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거나 교통비를 제공하는 게 실비 보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교육에 대한 보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활동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포상 제도가 또 우리가 그 인정의 또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가 아직 공유와 관련해서는 크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바탕으로 오늘 패널님께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국가에서 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장하고 있는 게 헌혈 제도라고 할 수 있죠. 헌혈하고 나면 빵도 주고 또 영화 관람권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명예장, 뭐 명예대장, 최고 명예대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상제도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유를 제공하는 공여자에 대해서 그 참여자에게 모든 부담감을 다 지금 그 지는 방식이 아니라 자원봉사 방안처럼 이렇게 인정 보상을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들로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여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공유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공유 카페인데요. 이런 공유 카페를 오픈하려면 아침부터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차도 마실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뭐 공공요금들이 들어가는 거죠. 또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망가졌을 때 거기에 대한 수선비 이런 것들이 최소한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비용을 공여자에게 다 부담하라 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 의미 있게 자기 어떤 자원을 제공하는 분들을 위한 세제상 혜택이 좀 필요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 때문에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데 시작해서 점차 좀 그런 부분들을 확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 상품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는 청소년 활동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다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의 의미로 이렇게 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참여 활동을 하다가 체험 활동하다가 다치게 되면 참 난감합니다. 비용을 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닌데 이랬을 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우리 공유 활동가가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어떤 손실을 입히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 상품이 있었으면 좀 안심하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 공유 물품에 대한 보상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아주 잘 쓰고 있는 물건을 다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쓰고 싶어요. 물건을 내놨는데 이게 망가지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당신이 또 가서 고쳐라 이러면 이것도 좀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함께 쓸 수 있도록 수선비 보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인센티브입니다. 이런 공유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한 마일리지 같은 것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어떤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마일리지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강좌는 우선적으로 공유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거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정하고 포상하는 건데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분들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공공기관에서 경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펀딩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비를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펀딩해서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오늘도 이렇게 네 분이 함께해서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서로 생각들, 가치를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사회에 확산되는데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류활동, 박람회라든지 공유 장터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새로운 시대잖아요. 요즘 반려동물, 이런 반려식물 이런 것도 나와서 요즘 반려동물도 공유를 하는 시대고 식물도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공유를 위해서 또 새로운 보상 방법도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좀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인정과 보상 차원에서 다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자원봉사를 경험한 분들이 이런 것을 보상적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혜택을 주면 거둬들 수가 없잖아요. 자원봉사로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안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 딜레마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례 속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지원을 확대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상화됐을 때 제도적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이게 아주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유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은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